먹은 후도 아니고 정확한데. 밥 아까 많이 드셨으니까 사실. 탐사 여행 중에 오른 첫 산행길. 산으로 우러러. 연기 피곤하지? 예, 죽겠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곳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게 맞아요 원래? 그래. 일단 여기서 숨좀 들어. 여기도 성경. 아. 저기 해당 거다. 찍었네 벌써. 강이 꼭 시내 같은데. 우리 형제들이 힘들어도 이곳을 올라와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성적 푸른 소는 내가 늙어갔어도 선조들이 이곳에서 다짐한 조국의 독립처럼 우리 형제들도 이곳에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광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그분들의 숭고한 뜻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가슴 깊이 뿌리 박혀서 그 열정으로 정말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한 민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이 길을 돌아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곧 이곳으로 돌아와 북녘에 사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를 날을 기약해 봅니다. 주에서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수고해. 고려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뒤로하고 우리는 탐사 여행의 마지막 여정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새벽부터 쉬지 않고 달린 버스 안에서 마주한 북방 선교의 또 다른 목적지 중국. 1958년도 콘벤투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한국에 들어왔고 그 들어오게 된 그 첫 번째 시무님이신 범덕내 팔단의 시무님께서 한국에 오시기 전에 중국 시안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 위에서 우리가 또 북방 선교를 갖다가 한번 기획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으로서 북방 선교를 한번 도전해 볼 복음적인 이런 도전을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들어오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전혀 안 피곤하지. 네. 고향에 온 것 같네요. 중국 선교를 희망하는 사제들에게 중국 선교 탐사 여정은 피로감보다 기대감이 앞서는 듯합니다. 진짜? 여기 나도 한잔 줘라. 중국에서는 거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래 밥상에 앉아가지고 인사를 시작해요. 그 매니브로 하는 게 아니라 한잔 하면서 좀 그러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까지 오면서 실례했습니다. 이 습관이 좀 안 같아가지고. 중국 탐사에서 첫 만남을 가진 조선족 형제. 그를 통해 동포의 어려움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어요? 여기서? 이 촌이가 네. 저는 거의 뺐어요. 배웠어요. 젊은들이 다 나갔어요. 어린 사람들이. 다 나가고 좀 나먹은 사람들이 밭도 나먹은 사람들이 바빴어요. 조선족 사회에 경제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한국 나가서 돈 벌어 오고 뭐 또 멀리는 일본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중국에서는 그냥 그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외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쓰는 이런 소비 경제만이지 생산 경제가 조선족 사회에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연해주에서 보았던 고려인의 삶처럼 중국의 조선족 형제들 또한 낯선 이국 땅에서 타향살이가 결코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있는 분 중에 누가 올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 형제들이 이곳으로 돌아와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저 위치에서 딱 본 거예요 우리가. 저 위치에서. 이틀 전 러시아에서 바라본 국경지대.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마주하는 북녘의 땅.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결의의 땅을 오로지 주변국 철조망 사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분단의 모습입니다. 이 새는 북한의 새라고요. 저기 가보면 까치 둥지 있어요. 까치 둥지는 그 러시아 땅에 있는데 그 수컷은 북한에서 오고 암컷은 중국에서 이렇게 약간 까치가 이렇게 결혼해가 살고 있다고. 다른 러시아죠. 마음이 좀 그렇네요. 가까이 있는데 갈 수 없고 순간 제가 저기에서 태어났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고 물론 뭐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을 알았고 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 그래서 저렇게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도 사실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접한 국경지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중국에 첫 발을 내디딘 훈춘시는 소위 말해 가장 뜨는 도시입니다. 이 조선 넘어가는 컨테너지 붉은. 이 라진 선봉 일로 넘어가요. 뭐 석탄도 그렇고 철강 많이 수입하는데 이 동북 삼성에 있는 자원을 수입한 루트로 이쪽 훈춘을 이용하는 거죠. 이 훈춘이 암만 해도 물건을 가져와서 나진을 통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물류비가 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정부도 이 훈춘을 동북 삼성의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있어요. 러시아, 북한과 접해 있어 물류 중심지로 주목받는 훈춘시. 또한 이곳은 독립운동가의 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복해가지고 이놈들이 따르던 걸 그 안에서 이렇게 소멸을 된 걸로요.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의 현장. 눈앞에 역사의 공간이 펼쳐졌지만 불어난 빗물로 우리는 사진으로 남아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만주 벌판을 가르며 항일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열들. 지금 이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조선족들은 바로 그들의 살아남은 후예들입니다. 조선족 그 양민들 그냥 학살을 그냥 그 이후로 우리 조선족 사람들이 그 자신의 보복을 당하고 보복으로 이제 학살당하고 그렇게 있다. 여기서 다른 조선족 마을 이 근처에 있는 조선족 마을 여기서 지고 여기에서 이 전투에서 지고 나서 다른 조선족 마을에 수천 명 이상 학살당했다. 탐사 여행의 두 번째 도시 연길. 가장 많은 조선족들이 사는 곳으로 이곳에서 한글 간판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가운 한글 간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까 진짜 저는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그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북한 그 아가씨들이 우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느낌상 물론 뭐 다르다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말 억양하고 단어만 다를 뿐이지 성격이라든지 어떤 표현한다는 어떤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느낌이 너무 같아서 정말 가깝게 느꼈고. 같이 특히 손잡고 같이 노래 부를 때 정말 뭉클했었고요. 정말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함께 한 민족이라는 그게 정말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3국인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다시 만나길 소망해 봅니다.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정원. 중세의 궁전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중국에서 보기 어려운 교회 공간입니다. 꽃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모처럼 만에 주님의 안식처 안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외국인의 중국인 선교를 금지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못하는 지역이라 많은 수도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도 일단 언어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나가는 있지만 그 뭐 길게 보면 뭐 10년까지 최소 10년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정말 쉽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정말 해야 되는 선교가 중국 선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기 해란 거에다. 찍었네 벌써. 강익국 시내 같은데.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하는 항일 무장 세력들의 활동 근거지죠, 그죠? 그리고 또한 거기 우리 남한의 문익환 목사님 또 고향이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평양 방문을 하고 김일성 주석과 이렇게 그 성명서를 같은 이런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허가하는 포옹하는 그 장면 사진들이 있어 보면 그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이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여낸 거라.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그 뿌리들을 갖다 이렇게 선배들이 던졌던 그 화두를 갖다가 후배들이 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까지 왔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몫이야. 이성적 푸른 소는 내가 늙어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도 흐른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건강이. 탐사 여행의 마지막 날. 언제나 여유로운 농담으로 힘든 여정을 풀어준 중국 안내자 배 국장님의 생일이었습니다. 갓 지은 밥과 김치, 모처럼 먹는 어머니의 집밥처럼 인심 좋은 조선족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는 뱃속뿐만 아니라 맘까지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든든히 뱃속을 채워야 하는 이유. 탐사 여행의 마지막 날 백두산 산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두산도 가보고 참 출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백두산에 대한 어떤 많은 정보들이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이렇게 설레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이제 북한에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가 되는 마음이 듭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백두산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들뜬 마음과 달리 하늘은 점차 어두워졌네요. 수많은 중국인 관광객과 관광차,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보이는 낯선 풍경들, 우리를 조금은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그 표 보니까 여기 그 백두산이 장백산이 중국의 10대 명산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 주고 샀네. 10대 명산. 가는 길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중에 중국에 3개가 있고 북한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중국 쪽에 있는 입구인 북파 입구입니다. 여기는. 정상까지 걸어 올라갈 걸 예상했던 우리들에게 중국인 관광객들 틈바구니에서 셔틀버스로 오르는 등정은 사뭇 예상치 못한 풍경들입니다. 우리의 얼이 담긴 큰 의미를 가진 백두산이 너무 관광화되어서 중국인들이 북적되는 모습이 좀 놀라기도 했고 아쉽고, 정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오르는 편리함이 백두산이 가지는 위험까지는 가리지 못합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백두산이 갖는 풍경은 우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사실은 천지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 물 따라 올라가면 천지라고요. 비가 오니까 정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서 훨씬 더 이렇게 벅찬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와, 이제 안 보인다, 폭포가. 구름에 가려가지고 폭포가 완전 가리네요. 백두산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 것은 사진으로 보았던 천지가 아닌 백두산의 정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천지를 본다는 것도 물론 관광으로서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땅을 밟는다는 의미, 그 천지의 그 자체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게 크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못 봤지만 참 기분이 좋습니다. 통일 북방선교 화이팅! 드디어 7박 8일간의 짧지만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한 탐사여행 돌아오는 길. 북방선교는 이제 우리에게 꿈이 아닌 현실로 한 움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중국 쪽 조선 인도과의 만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이나 우리 한국인에 대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었던 시간들, 또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 참 의미가 깊었고, 우리 수도회가 어떤 방향으로서 어떤 일을 그들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 말로는 학생이에요. 이번 북방 선교 탐사를 통해서 연해주의 고려인들 그리고 만주의 조선족, 북조선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작은 형제로서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시작은 미약하지만 작은 형제들은 북방 선교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 노래가 북녘 곳곳에 퍼질 때까지 우리의 열정과 도전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북방 선교 탐사 여행을 통해서 다시금 그 선교에 대한 저의 성소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왔다고 느꼈고요.
이러한 저의 하느님의 은총을 그런 선교 사명에 대한 그 큰 꿈을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일 북방 선교 화이팅 됐나? 구호는 좀 맞아야 돼. 조국 통일 북방 선교 화이팅. 자 시작. 조국 통일 북방 선교 화이팅!